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먼저 개인 사정으로 전일 시황을 업로드하지 못했음을 양해 구합니다.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의 독주로 종합주가 지수는 상승하였지만 코스닥 시장은 무려 마이너스 3% 넘는 급락이 나왔는데요. 해외 시장 또한 유럽 증시가 마이너스 1% 내외의 급락을 보였고 미국 증시 또한 마이너스 1% 넘는 갭 다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하락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전일의 하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을 하였으나 10분도 안 되어 강한 매수가 들어와서 반등에 성공했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지수의 하락을 틀어막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는 개장 초만 해도 매도 방향으로 잡혔는데 이는 월요일 오후부터 들어온 매도세의 연장이었던 것 같고 워낙 현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 들어왔던 매도 포지션마저 싹 청산이 되고 순매수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시장은 9시 30분부터 본격적인 매수가 시작되었다면 현물 시장은 개장 초부터 매수가 들어왔지만 가속도가 붙은 것은 10시 18분 이후였는데요. 아쉽게도 모든 종목에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고 삼성전자에만 외국인이 무려 1조 원 매수를 집행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상 매수가 안 들어왔다고 봐도 되는데요. 아쉬운 것은 KB금융이나 현대차 등 이른바 저PBR 주식들은 총선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차익 실현을 본격적으로 막기 시작해서 삼성전자를 편입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장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중 흐름을 좀 더 꼼꼼하게 보면 오후 1시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현물이 상승분을 추적해서 선물의 시장 베이시스가 최근의 흐름과 같이 계속 이론 베이시스를 상회하는 강세가 보였는데 오후 1시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돌연 선물 매수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조금씩 악화돼서 이론 베이시스를 소폭 하회하기 시작했죠. 특히 선물 시장과 달리 현물 시장은 오후 1시 이후에 매수세가 더욱 강하게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만 눌린 것은 이 삼성전자의 독주 상승이 시장을 견인하는데 한계에 달한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드디어 시장이 상승을 인정한 듯 콜클래스의 내가격 옵션들이 조금씩 환매가 되면서 풋클래스에서는 더욱 공격적인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하락했죠. 우리 시장이 초반 갭다운 불가피해 보이는데 오늘 낮은 평단에서 쌓인 풋옵션 미결들이 빠르게 환매가 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전체 미결 분포를 보면 385에서 370선까지 레인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삼성전자의 조정이 나올 경우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삼성전자만 갖고 올렸다고 하지만 하락다운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서 코스피 변동성은 다시 17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갔는데요. 비록 해외 시장이 변동성이 전일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간만에 변동성 고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 변동성 고점 테스트할 가능성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 변동성은 거의 지금 넉 달째 17포인트에서 좀처럼 내리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큰 갭다운 나온다면 손댈 것이 없겠지만 만약에 3포인트 이내의 갭다운이 나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방을 공략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월요일까지 휴장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 있었던 채권 하락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실제로 독일 10년 국채는 갭다운 출발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 여러 차례 반등 시도를 했죠. 근데 개장 후 1시간 동안이 반등 시도가 멈추고 나서는 본격적인 매도 압력을 받기 시작해서 줄줄 흘러내려서 미국 세션 개장 직후까지도 급락을 이어가게 됩니다. 채권 시장이 급락하면서 그동안 버티던 증시도 결국 급락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유럽 증시가 하락을 한 타이밍이 참 재밌어요. 자, 증시는 채권 시장이 갭다운한 것과 달리 강보합 출발했어요. 그리고 처음 2시간 동안은 신고가 갱이 신도하는 등 초반에는 강세 기조가 남아있었죠. 근데 채권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증시도 조심스럽게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폭발 아직 안 했어요. 증시도 채권 시장의 하락폭에 비하면 밀렸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자, 그렇게 밤 9시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까지 채권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유럽 증시 지수 선물도 미국 지수 선물도 그때까지는 하락은 하락이었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비해서는 잘 버텼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밤 9시 반에 미국 증시 프리마켓 호가가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테슬라를 갭으로 마이너스 5% 넘게 밀고 또 엔비디아도 갭으로 마이너스 2% 빼는 등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 9시 반부터 유럽 증시도 빠르게 낙폭을 키워가고 나스닥 선물도 급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럽 증시 하락에 대해서 금리 상승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어제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제의 금리 상승은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온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응징이 있었다고 보고 그것이 증시에도 이제 반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월요일에 채권시장 하락한 시각 또한 ISM 제조업 지수 발표 한참 전부터 하락을 한 것이었죠. 그 전에 채권시장이 월말 드레싱 등의 이유로 나름 강세 마감했었던 것을 ISM 제조업 지수 발표 한참 전에 빼버렸죠. 그리고 제조업 지수 발표 나오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롱포들이 손절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 이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으로 잘 나오면서 채권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금리 인하를 미룰 정도까지 잘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비달러 바스켓이 하락을 했지만 화요일에는 오히려 비달러 바스켓이 반등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채권 시장의 약세는 2분기 시장 테마가 인플레이션 라운드 2 쪽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채권 시장이 하락했다기보다는 2분기 초의 흐름은 1분기의 강세였던 이 상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금리 인하가 멀어진다. 그런 논리로 채권 시장이 하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유가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브렌트 기름 9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 장중 조정을 반복하긴 했는데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 대사관을 폭격하면서 지금 중동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끝장을 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골드나 실버도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죠. 그런데 또 의외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급락을 맞았어요. 여하튼 이런 흐름들에 비하면 증시가 어제 하루 조정을 받은 것은 조정 축에도 들지 않은 아주 작은 하락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 전 나스닥이 마이너스 1% 넘는 갭 다운 출발을 했는데 밤 9시 반부터 이 프리마켓 호가가 워낙 나쁘게 나오다 보니 해지성 선물 매도가 쫙 쌓이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밀렸다고 봐요. 그리고 이후에 본장 개장하고 시장이 추가 하락을 했는데 변동성 고려하면 나름 잘 버텼다고 볼 수 있죠. 시장이 버티는 동안 변동성이 계속 상승하면서 결국 지수는 0시 5분경 저점을 찍게 됩니다. 이후 유럽 시장 마감할 때까지 반등을 하긴 했는데 마감 후에 매도가 다시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를 눌렀죠. 그래서 S&P 기준으로는 21선을 깨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새벽 2시 이후에도 변동성 매도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수가 아주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제 현물 시장에서 특별히 매수세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변동성이 일중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하에 시장이 반등을 시작한 것이라 이 재하락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죠. 근데 이제 새벽 3시 30분에 시장이 하락 전환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매수가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숏커버가 들어오면서 결국 시장은 나름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하게 돼요. 현물 시장으로 보면 21선에서의 일봉상 양봉이 반등이 나온 셈인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페이크성 반등한 가능성이 크죠. 여하튼 변동성은 15.65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상승분을 또 거의 다 반납했어요. 근데 이번 4월 들어서 변동성이 의미 있는 고개를 처음 들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하락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이나 S&P가 지금 중요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근데 러셀은 또 이틀 연속 급락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러셀은 금리나 기대감이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AI 내러티브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갭다운이 나오면 매수세가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홈디포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레벨 다운을 했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CBSS 같은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틀 연속 크게 얻어맞았는데 근데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로빈훗 마켓이에요. 18달러 초반으로 마이너스 5% 넘는 갭다운 출발을 했는데 아주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상당량 만회했죠. 이거는 시장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이제 첫 조정을 보인 거에서 불과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인 이직 데이터, 그러니까 졸츠죠. 이게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875만이 나왔는데 이후에 채권 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유로존 국채가 반등하면서 같이 따라 올라간 정도고요. 그리고 연준이 로레타 메스터 총재의 발언은 유럽 마감 이후에 한 새벽 1시쯤에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의 채권 반등은 그냥 자율 반등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증시 또한 경제 지표에 의한 반등이 아니라 그래도 나스닥에는 AI 내러티브가 남아 있어서 반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2포인트가량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자리인 375선을 다시 테스트하려는 매도 압력이 나타나면서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월물로 콜매도 포지션을 더욱 강하게 쌓으면서 지수의 레벨 다운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아울러 풋옵션도 갭 다운이 크지 않으면 등 가격 중심으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일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풋옵션 매도가 꽤나 강하게 들어왔는데 신규 매도한 부분은 지수의 갭 다운으로 인해 강한 환매 압력을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매 압력까지 겹치면 초반 30분 정도는 시장이 375선 그 이하도 테스트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저 PBR 주식이 완전히 나가리 되는 것인가? 이거는 저는 아직은 테마가 죽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총선 전까지는 시장이 더 눌릴 수 있다고 보고 콜 매도를 강화한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채 롱 그리고 독일 국채 롱 모두 손절했습니다. 좀 억울하게 손절한 면도 있다고 하지만 생각하는데 어쨌든 수요일에 만약에 서비스 PMI 잘 나온다? 그럼 채권 시장 완전히 나가리 될 수 있죠. 그래서 포지션 치웠고 근데 이제 엔화 콜옵션 매수는 시간 가치 감소로 뭐 손절이 의미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고요. 오지달러 매수 포지션도 일부만 손절했는데 저는 상품 가격이 강세가 결국 원자재 통화에도 좀 반영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음모론이긴 하지만 지금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미국이 중동에서 삽질을 반복하고 있는 것, 또 최근 현물 시장 주도로 골드가 상승한 것은 달러에 대한 신뢰 상실이 특이점이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놓고 당장 포지션 잡을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채권 시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첫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조정치고는 아주 얌전해서 뭐 이것도 하락이냐 싶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갭으로 하락하고 나서는 매도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달리 말하면 갭으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매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일봉상 양봉이 나오면 상승이 아니라 매도를 쌓는 찬스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